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차량 기지에 몰래 들어가 열차에 낙서를 한 20대 호주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새벽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달아났다가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서울 수서역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2시간쯤 지나 돌아온 이 남성은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호주인 22살 A씨가 수서역 차량기지에 들어가 열차에 그라피티 낙서를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차량기지에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기지에 대해서 방범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경계를 강화하도록 통보 조치를 했고, A씨는 한국에 놀러왔다가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금지구역에 몰래 들어가 낙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서 직후 일본으로 출국했던 A씨는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 인천공항에 들렀다가 3주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28살 유모 씨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그대로 달아나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엔 경기 화성시 이파도 북쪽 해상에서 레저용 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보트에는 34살 민모 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막는 안전발판이 전동차와 충돌해 열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한 순간 안전발판과 부딪혀 8칸 중 6칸이 파손됐고 탑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서 지하철 선로 옆면에 있던 대형 환풍기가 달리던 전동차로 떨어졌습니다. 전동차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3명이 다치고 150여 명이 흥급히 대피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전동차가 선로 한가운데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구조된 승객들은 선로를 급하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안내요원은 다급하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이동시킵니다. 승객들이 끊임없이 선로에서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선로 옆면에서 환풍기가 떨어지면서 달리던 지하철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전동차 내부입니다. 달려오는 전동차 속도로 인해 이 칸의 유리창은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조모 씨 등 3명이 다쳤고 승객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뒤따라오던 전동차들도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고 사대식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또 제대로 된 조치가 또 취해지지 않아가지고 부산교통공사 측은 사고 1시간여 만인 4시 반쯤 지하철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라입니다. 어제 저녁 지하철 시설을 점검하던 시공업체 근로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현장 관리가 사고를 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희 기자.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을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5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 지하철 선로에서 통신시설을 점검하던 40대 정모 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러 간 거고 야간 작업을 하기 전에 철도 안전 관리자들이 다 있었고 동료 직원과 함께 점검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던 중 뒤에서 오던 전동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공사에 착수한 게 아닌 현장 점검이어서 전동차가 운행되는 채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코레일 내부 지침상
작업 현장이 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고 대피가 가능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동차 운행을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지침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열차 오는 거에 대한 감시자도 배치해야 되고 책임 감리까지 있는 9명이나 되는 공사 작업 자체가 선로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인데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요일 하루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60대 청소 근로자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가 하면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초조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일부는 승강장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지하철 4호선 한대항역 당고개행 선로에서 60대 청소 근로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기관사가 사람을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기관사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구 소재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갓난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을 안정시킵니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산을 타던 50대 남성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가 헬기로 이 남성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며칠 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이어 노량진역에서도 지하철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모두 급행열차 플랫폼에서 발생했는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열차 아래에서 플랫폼 위로 올라옵니다. 60대 여성이 급행열차가 들어오자 선로로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급정거라고 엄청난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놀래고 열차 사이에서 아주머니가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건 노량진역의 완행열차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지만 보시다시피 급행열차 플랫폼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투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쯤엔 서울 1호선 신길역 동인천 급행열차 플랫폼에선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가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노량진역과 신길역 모두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보니 급행열차 플랫폼에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달성률은 약 70%에 그쳤습니다. 노후된 승강장 보수에 KTX 경강선 시운전까지 겹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선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조금 일정 조율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중간에 설치를 하면서 승강장 구조 그 공법 변경을 한다던가.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복잡한 작업이 필요 없는 역사엔 스크린도어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넌 어떤 알러지 있어? 세상은 때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6살 여자아이가 승강장과 열차 틈으로 온몸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강장에서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두 부녀. 아버지 손을 잡고 열차에 오르려던 6살 박모양은 다음 순간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과 열차 사이 공간으로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타려고 했는데 딸 손이 제 손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왜 안 타냐 해가지고 들이번 했는데 이때 딱 보니까 철로 안에 쏙 빠진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아버지 박 씨는 딸을 신속하게 끌어올렸고 박양은 다행히 다리에 멍만 들었을 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역은 승강장이 곡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일부 구간은 7cm로 좁은 반면 또 다른 구간은 18cm로 좁은 곳에 비해서 2배 이상 넓습니다. 사고가 난 곳의 간격은 18cm로 어린아이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을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구간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곡선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설치 못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예산이 문제고. 서울 메트로 운영 지하철역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무려 100여 곳.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승강장 틈 발빠짐 사고 330여 건 가운데 260여 건은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핑계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을 타려는 한 여성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습니다. 6살 딸아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로 빠진 겁니다. 손을 분명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푹 하고 정말 순식간에 진짜 없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팔로 딱 걸쳤는데 가슴 밑에까지 딱 걸쳐진 거예요. 다급히 아이를 끌어올린 뒤 전동차에서 내립니다. 기름이랑 막 문복이 배 있는 사진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거기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고가 난 승강장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6cm나 됩니다. 3호선 충무로역.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복폭을 넓혀야 할 정도로 틈이 넓습니다. 승강장 틈새가 넓은 몇 곳을 직접 가봤더니 간격이 20cm 이상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평균 발 크기 수준입니다. 플랫폼이랑 기차 사이에 유모차 바퀴가 낀 거예요. 아이가 2명이 타 있었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겁나가지고.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약 18%, 3,300여 곳의 승강장 틈새가 10cm가 넘습니다. 2005년 시행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은 이 경우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가 규칙 제정 이전에 완공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정식 고무발판이나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270여 곳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260여 곳의 자동 안전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40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82건. 서울교통공사는 자동 발판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곳엔 LED 경고등을 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신현욱입니다. 걸핏하면 멈춰서는 지하철에 시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부품 내구 연한이 설정돼 있지 않은 데다 검사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들이 모두 내려야 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장치의 일부 부품이 불꽃을 일으키며 녹아내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부품은 98년에 생산돼 14년간 썼지만 내구 연한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교체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동차의 전체 교체 부품 중
내구 연한이 설정된 건 1에서 4호선은 5.6%, 5에서 8호선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는 고쳐 쓰거나 상황에 따라 교체하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품 재고가 부족하면 정비 중인 전동차의 부품을 떼어쓰기까지 합니다. 열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수급하고 검사 주기가 늘어나 정비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5에서 8호선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전동차 경정비는 7일, 중정비는 4년으로 늘었고 신호 점검 주기도 하루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지하철 노사와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교통수단인 만큼 이 자치단체만 맡겨둬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불빛 한 점 없이 어둠만 가득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아파트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이틀 밤 연속 전기 공급이 끊겨버렸습니다. 그젯밤에도 정전이 발생했는데 복구한 지 불과 10시간 만인 어젯밤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잠깐이겠건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또 정전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그냥 찜질방이라도 갈까 했는데 툭툭 찌는 열대야 속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을 향한 주민들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꺼내 나갈 거 눈에 보이는데 오늘 내일 모레 불빛 자전거 타고 이번에도 20년이 넘은 오래된 변압기가 말썽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변압기는 모두 4대로 앞서 고장난 변압기 한 대는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또 다른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전체 970가구 가운데 600여 가구는 1시간 만에 전기가 복구됐지만 나머지 300여 가구는 오늘 새벽까지 어둠 속에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도 어젯밤 9시 반부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580여 세대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한 일부 주민은 아예 자동차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 집에 있다가 갑작스레 정전이 됐는데 지금 집이 밖보다 더 더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는 그냥 차에서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애기랑 같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역대급 폭염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주민들은 곳곳에서 정전 사태와 또 다른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오래된 변압기일수록 고장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설비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눈친 승모근 마사지는 물론 밀짚모 밤사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2,400여 세대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경주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 큰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소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 들어온 집 하나 없이 깜깜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이 아파트 2,400여 세대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이제 씻고 나오는데 뭐 소리가 빵 소리가 나더라고. 베란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밖에 쳐다보니까 불이 다 나갔더라고요. 밤새 이어진 열대야 속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깥보다 더 더운 집안. 전기가 나가면서 냉장고 전원도 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다 녹으면 다 상해서 버려야 될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고. 노후화된 변압기가 무더위로 늘어난 전력 소비량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압기가 터진 거예요? 예, 이렇게 터지고. 한국전력은 변압기 교체 작업이 끝난 오늘 새벽 3시부터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공장 위로 솟구칩니다. 건물 곳곳에서 불꽃도 터집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경주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이 휴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이 전소됐고 인근의 다른 공장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빛 한 점 없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주민들이 차 에어컨을 틀어놓고 찜통더위를 식힙니다. 간신히 애들을 재우고 애엄마도 같이 간신히 자고 있고 저는 도저히 못 자겠어서 잠시 쉬시고 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땀이 이렇게 부질부질 나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냉장고고 냉동실고 전부 얼음 다 녹아서 지금 뭐 큰일 났네요, 그죠? 긴급 복구 작업 1시간여 만에 770가구는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200세대는 새벽까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에서도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2시간 반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에는 서울 진관동의 아파트 100여 가구가 30분 동안 정전됐고 인천 당하동의 아파트에서도 30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돼 4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정전. 한국전력은 변압기가 오래될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버티기 어렵다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압기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네, 지하철 타고 내릴 때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다면서 발 빠짐 조심하라는 안내방송 많이 듣게 되죠. 어제도 5살 아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발 빠짐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설치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곳곳에 발 빠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내리고 탈 때마다 안내음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선 5살 아이가 발이 빠지며 어깨까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승객들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곳 승강장과 열차 간격은 20cm 정도인데요. 7살 아이 평균 발 크기와 비슷합니다. 충무로역은 지난 4월부터 열차가 들어오면 안전발판이 자동으로 나와 공간을 메워주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승강장 중 절반만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난 곳은 안전장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매년 발 빠짐 사고는 평균 60여 건 발생하는 상황. 좁은 데는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 넓은 데는 불안해요. 여기 이제 우산 같은 거 괜히 잘못 짚으면 빠지고 핸드폰 떨어뜨릴까 봐 제일 무서워. 이거는 성인도 발이 빠지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역에서는 좀 핸드폰 안 보고 꼭 집중해서 건너가고. 성신여대역은 승강장 틈이 24cm로 성인 발도 쑥 빠질 정도입니다. 서울 1에서 8호선 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10cm가 넘는 곳은 모두 3,395곳. 일단 열차와 승강장 사이 공간에 고정식 고무발판으로 깊게 빠지는 걸 막고 있지만 실제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운행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작 필요한 안전발판 설치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 빠짐 사고를 당하는 스몬비족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이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올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플랫폼에 서서도 지하철에 타고 내릴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가끔 내릴 때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 SNS 많이 하니까 그냥 계속 그게 일상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차와 승강장 사이 15cm 틈에 발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136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 30대 26%로 2030 비중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고문구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역사 바닥 곳곳에 붙어 있지만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부주의로 발생한 발빠짐 사고의 경우 승객 책임이라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리나 허벅지가 긁히면서 심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빠져나오시면서 이렇게 힘을 주다가 골절이나 염좌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 시야폭은 56%, 전방 주시율은 85%로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잡한 도로나 횡단보도, 지하철 승강장에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헛슬 플레이 맛집 벼스로 들어와. 오늘 지하철 탈 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넓어서 발 빠짐 위험이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이 틈 사이로 빠질 위험이 큰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발판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어 큰 문제입니다. 현장 K 신현욱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을 타려는 한 여성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습니다. 6살 딸아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로 빠진 겁니다. 손을 분명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푹 하고 정말 순식간에 진짜 없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팔로 딱 걸쳤는데 가슴 밑에까지 딱 걸쳐진 거예요. 다급히 아이를 끌어올린 뒤 전동차에서 내립니다. 기름이랑 막 거기 배 있는 사진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거기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고가 난 승강장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6cm나 됩니다. 3호선 충무로역.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복폭을 넓혀야 할 정도로 틈이 넓습니다. 승강장 틈새가 넓은 몇 곳을 직접 가봤더니 간격이 20cm 이상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평균 발 크기 수준입니다. 플랫폼이랑 기차 사이에 유모차 바퀴가 낀 거예요. 아이가 2명이 타 있었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겁나가지고.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약 18%, 3,300여 곳의 승강장 틈새가 10cm가 넘습니다. 2005년 시행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은 이 경우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가 규칙 제정 이전에 완공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정식 고무발판이나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270여 곳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260여 곳의 자동 안전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40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82건. 서울교통공사는 자동발판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곳엔 LED 경고등을 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신현욱입니다. 부산도시철도는 하루 67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는 전동차와 승강장 폭이 넓어서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빠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저녁 부산의 한 도시철도 지하 승강장. 전동차를 타고 내리던 승객들이 갑자기 전동차 출입문 아래쪽을 분주하게 살핍니다.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나서야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승객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밑에 싹 보니까 내가 마치 보는 그 순간에 애가 한 두 살인가 세 살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공을 쏙 빠져버린다. 1호선 서면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빈 공간으로 여자아이가 떨어진 건 지난달 27일 저녁 7시 반쯤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아이를 금방 끌어올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넓은 곳은 최대 20cm 정도라서 성인도 충분히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연산역에서 전동차에 오르던 시각장애인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져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발 내딛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생기고요. 특히 몇 번 빠질 뻔한 이후에는 그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기도 한데 저희에게는 또 가장 또 두려운 그런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다른 역사에서도 어린아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비슷한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부산에는 도시철도 역사가 1에서 4호선까지 모두 114곳이 있는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사는 10곳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만 모두 51건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동차 같은 경우는 직선입니다. 승강장은 불가피하게 곡선인 역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10cm 이상인 역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전동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안전발판이 서면역 승강장 한 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로 추가 설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고무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 방송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잇따르는 발빠짐 사고를 막을 추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지하철 탈 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유난히 넓어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쑥 빠질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발 빠짐 사고가 지난해에만 80건이 넘습니다. 신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을 타려는 한 여성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습니다. 6살 딸아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로 빠진 겁니다. 손을 분명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푹 하고 정말 순식간에 진짜 없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팔로 딱 걸쳤는데 가슴 밑에까지 딱 걸쳐진 거예요. 다급히 아이를 끌어올린 뒤 전동차에서 내립니다. 기름이랑 막 거기 배 있는 사진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거기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고가 난 승강장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6cm나 됩니다. 3호선 충무로역.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보폭을 넓혀야 할 정도로 틈이 넓습니다. 승강장 틈새가 넓은 몇 곳을 직접 가봤더니 간격이 20cm 이상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평균 발 크기 수준입니다. 플랫폼이랑 기차 사이에 유모차 바퀴가 낀 거예요. 아이가 2명이 타 있었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겁나가지고.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약 18%, 3,300여 곳의 승강장 틈새가 10cm가 넘습니다. 2005년 시행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은 이 경우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가 규칙 제정 이전에 완공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정식 고무발판이나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270여 곳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260여 곳의 자동 안전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40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82건. 서울교통공사는 자동발판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곳엔 LED 경고등을 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유독 간격이 넓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9세 어린이가 그 틈에 몸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 한 해 약 80건의 발빠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려던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틈에 빠진 겁니다. 지하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먼저 탑승을 했고 뒤에 이제 아이가 타야 됐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아이가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문이 닫히는 걸 막는 동안 겨우 아이를 빼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 어머니가 아이 빠졌어요 하고 크게 외쳐주셔가지고 제가 아이 들어 올리는 동안에 이제 지하철 문이 한번 닫히곤 했었는데 지하철 안에 탑승해 계시던 중년의 남성분이 문을 안 닫히게
심한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아이가 빠졌던 구간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는 약 20cm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승강장이 곡선으로 생긴 탓에 열차와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발빠짐 주의 안내에도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발빠짐 사고는 한 해 80건이 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도착 시 올라오는 자동 안전발판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치 속도가 더뎌 해당 사고 지점도 장치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쯤에나 부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사 측은 장치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경고 방송을 하고 바닥면에 LED 경고등을 설치해 사고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로그인 홈. 주크버든 폰트.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혹시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진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에 폭을 재봤더니 채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시설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대구에서는 4살 아이의 한쪽 팔이 수영장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빠짐을 막는 배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던 건데 김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종아리 깊이의 얕은 수영장에서 4살 남자아이가 기포를 만지며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얼굴은 물속에 잠긴 채 다리만 허우적거립니다. 이를 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 아이를 들어올리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팔 한쪽이 수영장 바닥 배수구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아이를 끌어올려 가슴에 안고 수영장 밖으로 나옵니다. 배수구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애기 팔이 어깨까지 잠겨서 머리가 바닥에 물속에 잠겨서 박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수영장의 배수구는 지름이 8cm 정도로 물이 빠질 때 수압은 매우 세다고 물놀이 시설 측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보통 물놀이장에는 배수구 덮개가 덮여 있어 물빠짐을 막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배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물놀이 시설 측은 사고 당시 배수구 덮개가 빠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배수 구멍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뒤늦게 배수구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팔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다며 물놀이 시설 측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